안녕하세요.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헬로 잉글리시를 수강한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18년도부터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헬로 영어를 강의하는 김종회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경제 활동, 교육 활동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는 끝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tudy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studying is a never ending job. 공부는 끝이 없는 일이라는 그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영어를 다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희망사항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영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교수님과 함께 힘차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어떻게 하면 쉽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어란 무엇인가, English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영어는 English라는 개념은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Englis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청교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인 영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미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은 영어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강국이기 때문에 최강국인 미국이 쓰는 언어, 영어를 이것이 바로 미국 영어가 바로 영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영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에는 알파벳 A부터 G, A부터 A, B, C, D, E, F, G, H, I, J, K 쭉 해서 G까지 알파벳 숫자가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훈민정음 한글은 지금 모음과 자음을 합해서 24개의 모음 자음으로 모든 감정, 사상, 여러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라는 언어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사용 숫자가 한 3억 정도가 되고 영국 사람 등등이 쓰는 게 한 13억 정도, 전 세계에서 16억 정도가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세계 공통어로 그렇게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수강생들도 이메일도 쓰고 여러가지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봤을 때 영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현상들을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모국어인 한글을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모국어를 잘 해야 결국은 외국어인 영어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컨텐츠,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등등 역사 모든 내용을 많은 인포메이션과 컨텐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에 하나가 많은 책을 보면서 독서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 계속 반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고 끝없는 도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영어라는 언어가 이런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영국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다. 그리고 알파벳 수는 A, B, C, D부터 G까지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한글은 알파벳 수가 24개다. 그리고 미국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한 3억 정도가 되고 영국 영어인,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인 등이 쓰는 숫자가 한 13억이기 때문에 전체 16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영어는 세계 공통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하려면 모국어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모국어를 등한시하면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단어를 계속 암기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외국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커피도 영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커피를 영어라는 말을 생각하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커피 한잔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커피도 영어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도 영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같이 많은 사물들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단어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반복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의 영역은 크게 나누면은 스피킹,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우리나라 많은 그 식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16년간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16년간 요새는 초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20년 정도 영어 공부를 해도 말을 잘 못한다. 외국인을 만나면 반벙어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말하기 습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하기 습관은 끝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영역 가운데서 첫 번째 영역이 말하기, 스피킹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둘째는 listening, 듣기입니다. listening, 듣기. 자, listening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hea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ar라는 건 자동적으로 들린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listening이라는 건 귀를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듣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첫 번째 영역은 speaking, 말하기고 두 번째 영역은 listening, 잘 듣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reading, 잘 읽어야 됩니다. 글자화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저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 못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writing, 글쓰기입니다. 자, 영어의 최종적인 평가는 자기의 생각과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떻게 글로 잘 쓰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글로 표시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의 영역은 speaking,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데도 참 여러 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부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개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 가도 고급 영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polite English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급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되게 우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이 다르죠. 항상 우리는 polite한 English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영어의 영역에는 speaking, 말하기, 둘째 listening, 듣기, 셋째 reading, 읽기, 마지막에 writing은 글쓰기. 이 네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 공부를 잘해야 영어 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영어를 말하기만 좀 잘하면은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조기 유학을 시키면은 그 살아가면서 생활 영어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지만 우리 고급 영어 리딩이나 라이팅 하는 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모국어로 된 컨텐츠와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거를 영어화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때는 스피킹도 중요하고 리스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리딩도 중요하고 라이팅 4개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교수님이 강조를 했다시피 영어를 잘하려면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국어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영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국어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독서와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책을 쓰는 그 저자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1년에 1년 평균 책의 권수가 3권 내외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과연 우리 대학생들이 뭐 학교 수업하면서 전공 서적이나 학교 교재는 보겠지만 대학 교재를 제외한 다른 책을 몇 권 읽는지 이게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1권 정도 책 읽는 그런 독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주거 환경이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7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그렇게 2가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응접실, 거실을 한 벽면을 책장을 만들어가 거기에 책을 꽂아 넣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실의 또 다른 한 면에는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전 세계 글로벌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도를 하나 두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4번째는 영어 공부는 반복 또 반복입니다. Repeat and repeat. Repeat and repeat again.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시청하면 더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밑에 자막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이 나온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을 보면서 우리는 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사 스피킹하고 며칠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사고를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끝없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그만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다가도
잘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가지고 찾아보는 끝없는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팝송이나 영어 동요나 민요 등을 많이 따라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란 어떤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는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기원한 서게름한 어군 언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주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2 언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의 대영 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과학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역량과 20세기 중반 이래의 미국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이해되는 언어로서 때로는 링구아 프랑카의 비유가 됩니다. 자, 이게 대영 제국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얘기 나왔습니다. 자, 대영 제국은 우리가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동쪽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해가 뜨고 쭉쭉쭉쭉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면은 계속 그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 자, 대영 제국은 그레이트 브리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영국의 공식적인 국가 명칭은 UK입니다. United Kingdom, UK가 영국의 공식적인 국가 명칭이 됩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다면은 영국에는 4개 주가 있습니다. 4개 주가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잉글랜드입니다. 저 북쪽에 올라가면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 본토에서 왼쪽에는 웨일즈주가 있고 왼쪽 섬나라의 위쪽에 있는 게 노던 아일랜드 4개 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옛날에 되게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제 팀장님 위스키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네네. 위스키에 가장 많이 양질의 위스키를 생산하는 지역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 어디서 나왔는 거지? 이런 공부를 하나하나 해보는 것이 영어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영국 얘기가 나오니까 스코틀랜드 하면은 스카치 위스키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온갖 얘기를 다 동시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살고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영국의 수상이 누군지부터 해가지고 자, 미국은 대통령을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근데 영국은 수상 내각제잖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영국의 총리는 프라임 미니스터, 미니스터가 장관이고 프라임 하면 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라임 미니스터를 수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4개의 주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호주는 6개의 주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도 주 정부의 수상이 있기 때문에 주 정부의 수상을 영어로 표현한 방법과 연방 정부의 수상을 표현한 방법이 다릅니다. 영어 표현이. 자, 우리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프라임 미니스터도 수상 또는 총리로 나오고 프레미어도 그리 나옵니다. 연방 정부의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주 정부의 수상은 프레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 문화를 접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이 옛날에 4년간 호주 유학을 하면서 제가 머무른 도시가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는 시드니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수상은 프레미어라는 표현을 쓰고 연방정부의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 이런 단어 하나가 그 백그라운드가 다 알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영어는 절대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죠?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그렇다고 너무 쉬운 언어가 아니고 그런 언어가 바로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영국 사람이 쓰는 영어를 소위 브리티시 잉글리시, 이거를 약간 브릿 잉글리시라고. 브릿 잉글리시. 우리 한번 공무시험 따라 해볼까요? 네. 브릿 잉글리시. 브릿 잉글리시. 브릿 잉글리시. 브릿 잉글리시. 자,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따라해보세요. 아메리칸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 네. 호주 사람이 쓰는 영어는 오지 잉글리시. 오지 잉글리시. 오지라는 게 호주 또는 호주인, 호주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약칭해서 오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할 때는 혀를 막 좀 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냥 또박또박 발음하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호주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미국식과 영국식이 한 중간쯤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식이 가장 재밌는 발음 중에 하나가 A라는 발음을 걔들은 I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A를 I로. 그래서 Good day, mate.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네. Good day, 좋은 날이다. Mate, 친구야. 네. 이 Good day, mate를 호주 사람들은 Good day, mate. Good day를 Good day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Good day, mate 그럼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그런 발음도 공부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주면 호주 영어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하는 할머님이 병원에 가시면서 I'm going to hospital to die. 우리는 to die 하면 T-O-D-I 죽으러 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today, T-O-D-A-Y today를 to die로 봐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문학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가능하면 방학 때 배낭여행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카나다 사람이 쓰는 영어는 캐나디안 잉글리시고 뉴질랜드 사람이 쓰는 영어는 키위 잉글리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쓰는 이 영어는 코리안 잉글리시인데 이거 약해서 콩글리시라는 표현 들어봤죠? 영어시? 네네. 콩글리시. 자, 일본 사람이 쓰는 영어는 제퍼니즈 잉글리시를 제플리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차이니즈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칭글리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도 알아두고 기타 국가의 영어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영어 공부의 최고의 텍스트는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의 가장 최고의 텍스트는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교과서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은 영어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괜히 뭐 어려운 영어만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재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영어 교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것이 Elementary English 5학년이 쓰는 영어 교재입니다. 5학년이 쓰는 영어 교재. 자, 이 영어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성인이 됐는데 무슨 초등학생 영어 공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교재 이거는 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몇천 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하면 이 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한번 도전을 해서 확실히 공부를 해보시고 싶은 그런 분들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입니다. 6학년 교과서는 조금 5학년보다는 업그레이드 됐지만 여기도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가장 좋은 베스트 교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초등학교 교재를 마스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 1학년 교재로 옮겨갑니다. 중학교 1학년 교재, 그죠? 중학교 1학년 교재도 이 책값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공부하는 그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영어 텍스트가 뭐냐면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자, 바이블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이블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바이블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 바이블을 그냥 읽으려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영한 번역되는 바이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뭐 신앙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영어 공부할 때는 꼭 바이블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서양 문화에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것이 바이블의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을 모르고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구약 성경은 개신교에서는 39권을 인정을 하고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46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27권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좀 보기가 편하겠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도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꼭 한번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영어 신문이나 잡지, 소설 및 영화 등등도 한번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공부했는 걸 한번 복습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란 뭔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거는 영국 사람이 쓰는 언어가 영어다. 그리고 알파벳 수는 A부터 G까지 2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글의 알파벳 자음과 모음의 수는 24개이기 때문에 한글이 영어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인들, 영국인들, 이 사람들에서는 인구의 수가 한 16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고 영어를 잘 하려면 모국어를 잘해야 되고 반복 또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어의 영역에는 스피킹, 말하기가 있고 둘째는 listening, 듣기가 있고 셋째는 reading, 읽기가 있고 마지막에 writing, 글쓰기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모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모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다양한 독서와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반복도 반복해야 됩니다.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시청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를 때 모든 사물을 저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끝없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팝송이나 영어 동요나 민요 등을 많이 따라하기. 2교시에는 제가 오늘 노래를 한 3곡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재밌게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는 겁니다. 팝송이나 영어 동요나 민요 등을 많이 따라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영어란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기원한 서게르만어군 언어다. 제2언어로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고 영어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대영 제국이 전 세계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고 20세기 후반부에 와서는 미국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전부 다 이메일 어드레스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종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코리안 잉글리시에서 콩글리시라는 표현을 쓰고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영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브릿 잉글리시고 호주 사람이 쓰는 영어는 오지 잉글리시고 캐나다 사람이 쓰는 잉글리시는 캐나디안 잉글리시고 뉴질랜드 사람이 쓰는 영어는 키위 잉글리시라.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저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자면은 자, 최고의 베스트 영어 교재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그 영어 교재를 갖고 한번 그림이기 때문에 보기에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죠? 그 공부를 제가 5학년, 6학년 교재만 한번 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저기도 참 공부할 것이 직업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 이상 동안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도 매일 영어를 몇 문장씩 공부하는 영어 학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되게 중요한 영어 텍스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바이블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을 그냥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 번역되어 있는 영한 번역 성경을 한번 꼭 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영어로 되는 신문,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 여기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의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이런 신문들도 가능하면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그 구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지역마다 도서관이 잘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만 하면 신문이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지나간 신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임즈라든가 수많은 영어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결코 어려운 언어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쉬운 언어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서 내가 돈은 많이 있는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려고 하는데 말이 안 들어지잖아, 그죠? 어떡합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기성세대는 느꼈을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 별로 오래 나는 거 없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자, 친구가 가면 2잔을 시킬 건데 2 아메리카노 플리즈.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 영어지,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 못한다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2 아메리카노 플리즈. 그 뭐 영어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아메리카노라는 건 수시 많이 하잖아, 그죠? 이게 2기 때문에 복수 2 아메리카노즈, 그래도 공손하게 플리즈 2잔 주문하겠습니다. 2 아메리카노즈 플리즈.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번 도전해보면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꼭 만만찮은 건 아닙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화들이 서구 문화가 많이 우리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이 정도 영어는 이런 거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2교시에는 우리 재미있는 팝송도 들어보고 재미있는 그 음악을 통해서 영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